외벽 비계를 하죠. 이제 외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면은 설 세팅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먼지라든지 이렇게 세팅이 다 됐습니다.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얻었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제 무엇을 하느냐. 자, 유리도 다 이미 다 달았죠. 유리 건물 리모델링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생긴 건물을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획이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획하고 전체적인 순서 그런 방향들을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런 강의는 아마 없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8개월 걸렸던 프로젝트를 짧게 결론만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9억 3천 정도에 사서 이렇게 생긴 건물일 때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창호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전면 파사드를 대수선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제 낮에는 이렇게 생겼고 초저녁쯤에는 이제 불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랬을 때 건물을 기획을 하고 간판을 달고 임대는 지금 지하 1층부터 1, 2, 3, 4층까지 옥상까지 해서 전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 사진은 어떻게 생겼느냐. 2011년도에 임차가 아예 없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2011년도 이렇게 생겼고 마찬가지 2011년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러 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물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전체 4층 임대돼 있었고 3층도 임대돼 있었고 2층도 임대돼 있었고 1층도 임대가 되어 있었고 지하도 임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전체 명도를 매수를 해서 명도를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했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부산에 있고 대지는 약 한 35평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이제 할 때 어디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입구도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외벽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체를 이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옥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 옥상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방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새롭게 해야 하느냐, 그대로 둬야 하느냐. 자, 공용 부위,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옥상을 올라갈 때 이런 부위들을 지금 여기 벽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벽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둘 것이냐 새롭게 다 할 것이냐. 매수할 때 이렇게 이제 생겼었다. 짐들이 너무 많죠. 1층에서 공용 부위, 지하로 내려가는 공용 부위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 외관이 이제 뒤쪽에서 보았을 때 이제 이렇게 생겼다. 반듯하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그래서 잠금 전에 여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무허가입니다.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용도 변경을 하고 잠금을 쳤는데 용도 변경을 할 때 무허가를 철거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이렇게 건물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고 이제 건물 왼쪽 편에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골목이 하나가 있고 건물 뒤쪽에 이제 저렇게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축사님인데 매수 전에 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붕이 있었는데 다 철거하지 않고 지붕만 이렇게 철거를 했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잠금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하고 잠금 이후에 이 부분을 전체 철거를 해서 깔끔하게 1층에서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 1층 실내 매수 전에 실제로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카페가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2,500만 원 권리금이지, 권리금. 우리가 임차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2,500만 원을 주고 나가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건축사님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오셔서 실측도 하고 용도 변경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1층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매수 후에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카페가 있던 여기에 이렇게 카운터가 이렇게 있었고 전체적으로 테이블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바닥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수자가 전체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에 같이 미팅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 되고 1층 건물 뒤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하로 내려가는 곳인데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거를 철거를 해서 1층 뒤에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가죠? 지붕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공무원이 이거는 협의가 되어서 용도 변경이 가능했고 이 부분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죠. 아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무허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했고 이것도 철거해서 바닥을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만 두면 안 됩니다. 왜? 깔끔하게 뭔가 정리정돈을 하고 방통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방통을 다 해놓으면 1층 임차인이 와서 테라스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이만큼을 못 쓰죠.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반대편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철거를 했다. 자, 1층에 이렇게 철거를 한 거예요. 뭘 철거를 했느냐? 창호도 이렇게 이제 철거를 다 했죠, 그죠? 그리고 1층 실내도 다 철거를 하고 폐기물 이렇게 있죠, 그죠? 철거를 했습니다. 자, 2층이 어땠느냐? 매수 전에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여기 이사 비용을 250만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매수 전에 이렇게 보는 거라서 이분이 이제 주인분이십니다. 주인분이고 보통 집은 그래도 명도가 좀 쉽다. 임차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양해를 구해서 매수 전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매수 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짐들이 다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임차가 안 나가죠. 방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다 철거를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입구입니다. 나중에 이만큼 출입구가 좀 작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리모델링을 할 때 전문가들이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어떤 투자의 느낌을 좀 알아야 한다. 자, 창호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 되겠죠. 상가할 때는 이런 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건물 비례를 맞게 확장을 했습니다. 대수선을 했다. 각 테라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에어컨 시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곰팡이가 이렇게 있죠. 자, 2층이고 2층 철거를 진행합니다. 보통 철거할 때 나무를 다 철거를 먼저 합니다. 나무를 다 철거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철을 철거합니다. 알루미늄 철, 금속 이런 것들은 이 철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따로 돈을 받는다. 자, 이 전체 이 정도 했을 때 얼마를 받느냐면 한 50에서 80만 원 받습니다. 키로당 얼마 알루미늄 그래서 전체 철을 다 알루미늄 다 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벽을 부수게 되는데 그 벽을 부술 때 이제 그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해서 얼만큼을 커팅을 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여기도 맞아. 옛날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죠?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 때 이렇게 다 적어놨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전부 이제 철도 다 덜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문이 너무 작죠, 그죠? 자, 이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유리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를 또 문으로 만들고 좀 넓어 보이겠죠. 왜? 올라갈 때 좀 안이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루미늄을 다 이제 3층 각 층마다 다릅니다. 3층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또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죠? 싱크대. 근데 이게 좀 아깝더라도, 근생을 바꿀 때, 어떤 거를 철거할 것이냐를 이제 알아.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벽지로 이렇게 다 있고 장판이 되어 있죠.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니, 이 정도는 깔끔하게 다 되어 있는데 아깝습니다. 실제로.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었는데, 여기를 저는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공간이 있어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거를 다 철거하고 여기에 변기를 만들고 여기에 세면대를 만들고 화장실을 각 층마다 별도로 만들었는데 실내로 만드는 거와 별도로 만드는 거 차이점은 이왕이면 별도로 만드는 게 좋다. 왜? 환기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게 훨씬 좋다. 3층을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일단 철거를 하고 금속도 다 철거를 하고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기는 화장실로 할 거가 아닙니다. 왜? 여기는 전면부기 때문에 이렇게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집을 옛날 집을 근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대수선을 할 때 건축사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건물주가 좀 알고 있으면 좋다. 이것도 좀 넓어 보이기 위해서 철거를 했다. 자, 이렇게 다 3층을 철거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제 보가 있습니다. 보. 다행인 거는 여기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은 기둥도 있고 보도 있어서 이 벽들을 철거해도 된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벽 블럭이 이렇게 있죠. 블럭. 이런 것들은 힘을 안 받는 구조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번 거다. 왜? 만약에 이 기둥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받는 거면 전체 빔 보강이라는 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굳었다. 벌었다. 자, 여기는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딱 화장실로 하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기를 놓고 여기에 세면대를 놓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잠금 4층이 이제 좀 문제였어요. 여기에 이제 건축사님이 이제 용도 변경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건축사님은 아니고 건축사님과 같은 이제 직원인데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고양이가 4마리 강아지가 4마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철로 해서 강아지 고양이 나오지 말라고 갔는데 이렇게 스멜이 좀 많이 났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았느냐 할 정도로 4층이 제일 상태가 안 좋죠. 자, 4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층을 잔금을 치고 나서 사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 명도라든지 이사 비용 이거는 이분은 다른 층보다 조금 기간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명도를 할 때 제가 이제 4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고양이, 강아지 이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갔는데도 다 이사를 나갔는데도 스멜이 좀 났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사를 나가면 이런 형태입니다. 화장실 여기가 이제 건물 전면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화장실을 여기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죠. 지금 보일러실에 화장실을 이렇게 이제 세면대도 만들고 여기에 변기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벽지 제거하고 창틀 이거 다 새롭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무 먼저 철거를 한다. 테라스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페인트 벗겨진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수관인데 옥상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쭉 이렇게 해서 1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저런 것들도 배관도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샤시를 일단은 기본적인 나무 말했지만 맨 먼저 나무 먼저 다 철거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4층 철거를 시작을 했죠. 나무를 철거를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따로 가져가서 이제 철거 사장님이 이제 고물상에 이제 판매를 합니다. 키로당 얼마, 알루미늄, 스텐 이런 것들은 이제 알루미늄을 이렇게 금속과 이런 거 철거를 하는데 이렇게 바닥이라는 거를 샘플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지금 한 겹, 2겹 이렇게 있죠. 이거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다 철거를 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도 다 철거를 하고 화장실도 다 철거를 했죠.
본 건물의 원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이제 이 작업 환경에 따라서 1,0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6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전체 다 철거하는데, 금속과 나무 하는데, 사람이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나무와 금속과 철거와 다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부위를 전체 메모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 짐들을 이렇게 이제 스카이로 사다리차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딱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지하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분에게도 이사비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들었고 이사비를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하가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해서 지하에도 지금 임대가 나간 이후로 지금 공실은 없습니다. 옥상을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4층에서 이렇게 이제 옥상 올라갈 때 이런 문도 사실 다 교체를 하고 옥상에 오니 이렇게 이제 방수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뜸 현상이 많아서 이것도 다 새로 하는 게 맞다. 이게 물탱크입니다. 안에 물이 차 있었고 저는 여기를 이렇게 커팅을 해서 여기를 이제 다음에 캠핑하거나 4층 임차인이 여기서 사용하도록 수도와 이런 거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이 고이고 이런 것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저는 다 이제 방수를 새로 했고, 자 여기가 뭐냐면 옥상 위에 옥상입니다. 물탱크 들어가는 입구. 공용 공간. 자 복도죠.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도끼다시인데,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돌로 뭔가 새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해야 하고, 이런 벽면은 기본적인 이제 수성 페인트를 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일러실인데 화장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 전체 다 교체합니다. 전체 다 새롭게 다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체 배선함을 다 새롭게 만들고, 건물 실내 철거를 이제 합니다. 나무와 금속을 다 철거를 한 뒤 돌을 철거합니다. 벽돌. 이런 것들이 계획하에 안 하면 정말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일 하지 않도록 꼭 도면화를 해야 한다. 여기가 요만큼 원래 이제 출입구였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여기 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유리로 깨서 실내가 확장되어 보일 수 있도록 밝아 보이고 넓어 여기도 화장실인데 기존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좀 확장을 했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화장실 환기창을 달았습니다. 환기는 자연 환기가 제일 좋다.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조 보강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철거할 때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느냐, 작은 크레인이 와서 미니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커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철거하는 게 아니라 커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철거를 합니다. 이게 배관들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런 배관들을 실제 여기 있으면 안 되니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4층 화장실도 철거를 하고 전체 이제 나무와 금속을 다 철거했기 때문에 벽을 커팅하고 철거하고 합니다. 실내 철거를 이제 완료를 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입니다. 전기. 각 층에 전기를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 합니다. 배전함이라고 하죠. 배전함. 각 층에 배전함 설치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철거를 하고, 자, 외벽 비계를 하죠. 이제 실내를 다 철거했으니 이제 외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비계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전에 오면은 세팅을 이렇게 하고, 오후에 오면 이렇게 이제 몇 분이 와서, 이건 보통 견적이라는 걸 받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면만 하는 거와 이면과 뒷면까지 하는 면이 다르다. 그래서 이 비계 하시는 분에게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이면을 하느냐, 몇 정도 높이로 하느냐, 1단으로 하느냐, 2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보통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곳에 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먼지라든지 어떤 오염물들이 외부에 튀면 안 되니 이렇게 이제 그물을 이제 합니다. 자, 세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완료가 되었고, 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먼지라든지 이렇게 낙하물 방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다치는 것을 방지를 해준다. 이렇게 세팅이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외벽을 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해체하는 모습이 재밌어. 바로바로 보는 게 재밌죠. 자, 시간이 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물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오전에 오니 우선은 이제 전을 걷고 반 정도 이렇게 걷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색깔도 드러나고 이렇게 창호의 크기도 드러나고 건물의 외형이 드러난다. 자,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외관의 크기와 창호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사람이 여기서 작업을 이제부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나야 비계를 철거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마감재 곡선을 돌리고 창호를 하고 외벽 창호를 하고 이렇게 마감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제 무엇을 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마감 작업을 합니다. 자, 유리도 다 이미 다 달았죠. 유리는 아시바가 있으면 달 수가 없죠. 지금 유리가 없죠, 여기. 왜? 유리가 있으려면 여기 이제 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달아야 되니 비계가 없어야 한다. 자, 비계를 끝내고 유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가 와서 유리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달라 보입니다. 뭔가 유리가 되다 보니 약간 온전한 건물처럼 이렇게 잘 보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 안 했죠. 여기를. 왜? 1층은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 이렇게 경계도 일부러 이렇게 지워줬습니다. 왜? 여기를 이렇게 끊거나 이러면 이분들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만큼은 원하는 대로 해라. 단 여기를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설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끝나서 바닥이 이 부분이 안 좋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1층 임차인이 여기 와서 알아서 문도 원하는 대로 달고 공사를 해라 라고 저는 세팅을 했다. 자, 2층 이렇게 이제 3층 4층 이렇게 이제 문도 다 달았죠. 그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했다. 여기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전기도 다 뽑고 바닥 마감도 다 하고 상호도 다 설치 다 했고 출입문도 하고 나머지 이 안은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부터 마감 작업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2탄을 기다려 주시면 2탄의 이 건물에 대한 마감 작업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체적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장이었습니다.